결국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어려운 시기지만 이런 변화를 잘 이해하고 대응한다면 반드시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최근 한국의 가계부채가 1,800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이건 국민 한 명당 평균 3,5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뜻인데, 오늘은 이런 경제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 통계 정말 충격적이네요. 특히 지금처럼 고금리 시대에는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예. 네. 그래서 오늘은 2025년을 좌우할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가 고금리 장기화와 환율 불안정인데요. 이게 우리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3억 원을 대출받은 경우 금리가 1%만 올라도 연간 이자 부담이 300만 원이나 늘어나요. 월 25만 원씩 더 내야 한다는 거죠. 특히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매일 밤 잠을 설칠 정도예요. 건설업계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들었어요. PF 리스크 때문에 많은 중소건설사들이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요. 네. 최근 통계를 보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5만 가구를 넘어섰고 특히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적인 투자보다는 현금 흐름 관리에 집중해야 해요.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AI 혁신 가속화와 산업 재편이라는 주제인데 이건 정말 흥미진진한 변화 같아요. 맞아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75%가 AI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생성형 AI의 발전 속도는 놀라운데 글로벌 AI 시장 규모가 2025년까지 연평균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웰니스와 항노화 산업에서도 AI가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정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AI가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해서 맞춤형 건강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유전자 분석을 통해 개인별 질병 위험도를 예측하기도 해요.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2025년까지 5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마지막 키워드인 내수 소비 양극화와 PF 리스크는 어떤 의미인가요? 최근 소비자 행태 조사를 보면 정말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전체 가구의 약 40%가 생활비를 줄이고 있는 반면 20%가 오히려 프리미엄 소비를 늘리고 있다고 해요. 소위 말하는 가심비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네요. 네. 특히 MZ 세대의 경우 일상적인 소비는 최대한 줄이면서도 자신의 건강이나 취미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프리미엄 헬스클럽 회원권 판매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고 해요. 이런 변화의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는 피하고 현금 흐름 관리에 집중해야 해요. 동시에 AI 같은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비즈니스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는 게 중요해요. 결국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어려운 시기지만 이런 변화를 잘 이해하고 대응한다면 반드시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위기 속에서 기회가 온다. 는 말이 있듯 여러분도 움츠리지만 말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